자,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면 38도선을 기준으로 빨간색의 북쪽은 소련의 군정이 다스리게 되고요. 남쪽은 미군정이 다스리게 되는 이러한 분할 통치를 경험하게 되고요. 실제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지금 이게 당시 조선총독부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학년도 인천광역시 교육청 쌤튜브 고등학교 사회 강의를 맡은 저는 인천공항고등학교 교사 황인욱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5번째 강의고요. 이번 수업의 주제는요, 바로 신탁통치, 민족을 위한 선택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여러분들 한국 현대사 파트를 여러분들이 학습하셨다라면 오늘 배울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 중 하나인 이 신탁통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을 것이고, 이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우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과 신탁통치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민족, 한반도 민족을 위한 선택은 과연 무엇일지 여러분들과 함께 평가하는 글을 한번 작성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망, 왜냐면 미국의 원자폭탄 2방을 맞고 결국 일본은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패망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광복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과 소련의 분할 통치로 인해서 완전한 독립은 뒤로 미뤄지게 되죠. 결국 이 열강들은 한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모스크바에서 3국 외상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자, 외상회의의 결과 바로 신탁통치가 결정이 되면서 한반도를 뒤흔들게 되는데요. 과연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과가 우리 한반도에 어떤 정치적 영향을 주었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광복 후 한반도의 상황을 먼저 살펴본 이후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신탁통치를 둘러싼 좌파와 우파 간의 대결을 살펴보고,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신탁통치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했어야 됐는가에 대해서 주장하는 글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광복을 맞이한 한반도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1945년 8월 15일 날 앞서 언급했던 일본의 패망으로 인해서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결국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우리 한반도는 분할 통치를 당하게 되는데요. 1945년 8월, 즉 8월 15일 이전이에요. 즉 일본이 패망하기 전에 소련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한반도로 빠르게 진입을 합니다. 근데 미국의 예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한반도 북부를 장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미국이 소련에 제안해요. 야, 소련 잠깐만 멈춰. 야, 너희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야, 조금 천천히 와. 그리고 우리가 38도선 긋고 이 38도선 기준으로 넘어오면 절대 안 돼. 너희는 38도선 이남으로 이남은 우리가 다스리고 북쪽은 너희가 다스리도록 해줄 테니까 38선 밑으로는 절대 내려오지 마 라고 경고를 했고, 이 제안을 소련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38도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나뉘어서 남쪽은 미국, 북쪽은 소련이 일본의 무장해제를 담당하는 것으로 서로 이제 딜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일본이 완전히 8월 15일 날 패망한 이후에 미군과 소련군에 의해서 결국 남북이 분할된 채 이제 군정, 즉 군인대가 미국과 소련 군대가 이제 다스리는 군정이 실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면 38도선을 기준으로 빨간색의 북쪽은 소련의 군정이 다스리게 되고요. 남쪽은 미군정이 다스리게 되는 이러한 분할 통치를 경험하게 되고요. 실제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지금 이게 당시에 조선총독부 건물에 있었던 일장기의 모습인데, 이 일장기를 내리고 미국 국기가 올라가자 당시 이제 서울을 점령한 미국 군이 이제 충성하는 모습을, 경례를 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자주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독립을 쟁취했으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연합군의 도움을 많이 받은 편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의 어떤 이데올로기 전쟁에 한반도가 휩싸이게 되었다. 그래서 분할 통치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세계 2차 대전 시기에 카이로 선언에서, 카이로 회담에서 분명히 한국의 독립은 약속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도 언제까지나 분할 통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한국을 독립시켜줘야 돼요. 그럼 과연 어떻게, 언제 독립시켜줄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당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국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미국, 영국, 소련 세 개의 국가의 외무장관들이 모입니다. 외무장관은 뭐냐면 바로 외교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외무장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 영국, 소련 3국의 외무부 장관들이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모이느냐? 바로 모스크바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외상은 외무장관을 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외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한반도의 독립과 관련된 세 가지 사항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한반도에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해 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시정부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임시정부 수립 이전에 바로 할 수 없으니까 최대 5년 기간의 이제 신탁 통치를 실시하겠다가 이 세 가지가 바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 사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세 번째가 이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한반도의 지도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논란거리였습니다. 왜 35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는데 최대 5년으로 그 기간이 연장된다라고 했을 때 당시 지도자들 간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신탁 통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일정한 지역이 자체적으로 통치 능력을 갖출 때까지 유엔의 감독 아래 대신 통치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나뉘어서 서로 이제 대결을 하게 됩니다.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당시 우파 세력들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Trustship Disagree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보이죠. 이것이 바로 신탁 통치 반대한다라는 문구에 이제 플랜카드를 들고 시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당시의 좌익 세력들, 좌파 세력들은 이 삼국 외상회의의 결정사항을 지지하는, 그래서 결국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쪽으로 이제 갈라서게 됩니다. 즉 신탁 통치라는 것을 주제로 결국 좌익 세력과 우익 세력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두 개로 쪼개지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탁 통치를 둘러싸고 좌와 우는 갈라지게 되었고요.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 미군정의 정국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신탁 통치에 관련된 찬반 논쟁이었습니다. 당시 우익 세력들은요, 신탁 통치는 한국인의 자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반면에 좌익 세력들은 삼상회의의 결정사항을 총체적으로 지지한다. 최대 5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엔을 믿어보자 라는 식으로 이 좌익과 우익 간의 대립이 굉장히 심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사료를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사료를 두 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료를 읽어보시고 이것이 좌익 세력들, 즉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입장인지 아니면 우익 세력, 즉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입장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첫 번째 사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로, 포츠담 선언과 국제헌장으로 세계에 약속한 한국의 독립은 이번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삼상회의의 신탁관리 결의로 물거품이 되었다. 다시 우리 3천만은 영예로운 피로써 자주독립을 획득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단계에 들어섰다. 네, 여러분 사료 읽어보셨나요? 자, 여기 두 번째 줄을 보면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삼상회의의 신탁관리 결의로 인해서 이 세계에 약속한 한국의 독립은 물거품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결국 신탁 통치 결정은 우리의 독립을 무시하는 처사다라는 거죠. 즉 찬성하는 것인가요? 반대하는 것인가요? 그렇죠.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익 세력들의 반탁 주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료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 이것이 좌익 세력인지 우익 세력의 의견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카이로, 포츠담 양회담의 구체화라는 점에 역사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 즉, 적당한 시기가 최대 5년으로 되었고 적당한 순서가 신탁 통치를 거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소위 배신 행위나 기만이 아니요
어떠한 국제법 위반도 아니다. 네, 여러분들 읽어보셨죠? 네, 그럼 빨간색으로 색칠된 부분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줄에 카이로, 포츠담 양회담의 구체화다. 무엇이? 이번 3상회의의 결과가. 그 중에 신탁통치는 우리가 구체화된 것이다. 자, 그래서 원래는 적당한 시기가 최대 5년이 된 거고 적당한 순서로 독립시켜 주겠다가 신탁통치를 거치게라고 구체화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배신 행위가 아니다, 기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은 신탁통치라는 결정이 우리를 배반한 것이 아니다, 즉 찬성하는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좌익 세력의 찬탁과 관련된 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신탁통치를 둘러싼 좌익과 우익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 확인했으니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직접 글로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광복 후 한반도의 지도자였다면 이 신탁통치를 찬성했을지 또는 반대했을지 글을 한번 직접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목표는요, 신탁통치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밝히는 발표문을 작성할 거고요. 여러분들의 역할은 광복 후 한반도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의 발표문을 들을 청중은요, 한반도의 국민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은 신탁통치 관련 민중대회에서 여러분들의 주장을 민중들에게 설명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작성 기준도 있겠죠? 네, 글자 수는 600자 이내고요. 두 번째, 신탁통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사항 3가지를 포함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신탁통치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2가지 포함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럼 선생님이 안내한 것들 그리고 작성 기준을 참고해서 여러분들 한번 글을 스스로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여러분들 글 작성해 보셨나요? 이번 내용이 좀 현대사 파트라서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작성 예시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생각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결정된 신탁통치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첫째, 한반도에 임시정부를 세워 통치 준비를 하며 둘째, 미, 영중, 소 4개국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셋째, 최대 5년 동안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결정이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가로막는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는 이미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세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외국의 통치를 받는 것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입니다. 둘째, 신탁통치는 우리 사회의 좌우 대립을 더욱 심화시켜 혼란을 일으키고 통일된 독립국가 수립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외세의 간섭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조국을 세워야 합니다. 진정한 독립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쟁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 신탁통치를 단호히 반대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 예시는요, 당시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로는 신탁통치가 우리 사회의 좌우 대립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지금 이미 우리가 엄청난 독립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즉시 독립해도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작성 예시를 보면 우익 세력의 반탁 논리와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작성 예시에 대해서 찬성하나요? 같은 의견인가요? 아니면 다른 의견인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더 좋은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겨울방학 쌤튜브 하시면서 여러분들 겨울방학 아주 소중한 기간인데 그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앞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충분히 칭찬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안녕.